지금 미국 경제가 좀 이상합니다. 고용 지표는 흔들리는데 주식 시장은 의외로 잠잠하고 또 어떤 물가들은 막 치솟고 있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호들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의 모습을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JP 모건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의 이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제가 멈춰서고 있다. 와, 이거 상당히 강력한 경고죠? 과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질문입니다. 그냥 표면에 보이는 숫자 너머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선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상충되는 경제 신호들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표가 지금의 혼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늘었다는 소식에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구나 하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반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을 보면 항공료 같은 특정 물가는 막 치솟고 있고 주식시장은 나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거의 미동도 안 했어요. 이 제각각 노는 신호들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해 보이는 숫자들, 그 뒷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헤드라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가장 걱정스러워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사실 노동절이라는 공휴일 때문에 생긴 일종의 통계적 착시, 그러니까 과잉 반응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실제 대규모 해고 사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대량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고용 동결이라는 훨씬 더 미묘하지만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대규모 해고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기업들이 당장 직원을 내보내지는 않는데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아예 신규 채용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거죠. 이 얼어붙어 있다는 표현 하나가 지금 기업들의 심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섣불리 채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쪽은 어떨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공료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아주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K자형 경제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회복의 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고소득층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분출하면서 여행이나 외식 같은 분야에 돈을 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항공료 같은 특정 물가가 확 오르는 거고요. 반면에 저소득층은 생활비 압박 때문에 오히려 지갑을 닫으면서 이런 불균등한 회복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채용을 동결하고 다른 쪽에서는 특정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공통된 원인이 있을까요? 분석은 바로 하나의 핵심 요인을 지목합니다. 핵심은 바로 관세가 가하는 이중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단순히 물건값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성장과 물가, 그리고 고용시장 전체를 동시에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막 뒤흔드는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복잡한 영향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보세요. 첫째,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둘째,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정책적 불확실성 그 자체가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동결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서로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보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분석해봤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는 이미 예정된 거대한 변수가 저기 지평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올해 말까지 경제는 계속 둔화되고 내년 초에는 심지어 경기 침체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인 2026년 초 거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곧 다가올 변화의 규모를 체감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하나 보죠.
작년에 미국인들이 받은 평균 세금 환급액은 약 3,2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에는 기존 감세안의 일부 조항이 끝나면서 세금 정책이 바뀌는데 그 영향으로 평균 환급액이 무려 4,000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증가폭이죠? 그리고 이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70%의 가구가 이렇게 늘어난 환급액을 받게 될 전망이에요. 이건 경제 전체에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셈이죠. 이 비유가 그 효과를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분석께서는 이걸 커다란 각설탕에 비유하는데요. 지쳐서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갑작스럽고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하는 그런 효과를 낼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헤드라인만 보고 데이터를 판단하면 통계적 착시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대량 해고가 아니라 관세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고용 동결이라는 걸 파헤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2026년에 예정된 이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이 모든 흐름을 바꾸고 어쩌면 경기 침체를 막을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가 마주한 도전 과제들과 또 그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슈거러쉬는 오늘날 미국 경제가 마주한 이 복합적인 압박에 모두 이겨낼 만큼 강력할까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